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쏟아진 극한호우에 연이어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과 상인들이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피해는 매번 반복되고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부정선거나 대선 무효 등이 적힌 정당 현수막이 늘면서 철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쏟아진 극한호우에 연이어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과 상인들은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도 못했는데 또다시 수해를 입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하늘도 관계기관도 야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한호우가 내린 지난 일요일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10분도 안 돼 차량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찹니다. 지난달 극한호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상점 주인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와 바닥 사이에 실리콘을 쏘고 테이프로 빈틈을 메꿨습니다. 극한호우로 지난달과 최근 침수 피해를 입은 상점입니다. 또다시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보시는 것처럼 상점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지금 이 앞에 53cm가 잠겼는데 그 정도에 대비해서 지금 다 물건 올리고 있는 상태고. 피해가 가장 컸던 신안교 앞 주민들도 비 소식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판과 도배를 걷어내고 쓸만한 가재도구는 2층으로 옮겨놓는 등 피해 복구를 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3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데를 또 물로 씻어내니까 젖어갖고 이제 또 며칠 말려야죠. 근데 또 비가 오면 큰일이야, 큰일.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어. 흙탕물로 범벅이 된 장판을 걷어내지 못한 주민도 있습니다. 이불과 옷가지 등 살림살이를 높은 곳에다 옮겨놓기는 했지만 침수로 곰팡이가 생겨 잠을 잘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갔죠, 아파트로. 여기서 못 자요. 비만 온다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잇따른 침수 피해에 뿔이 난 신안동 주민들이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침수 피해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지자체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해요. 정말 손해는 이만큼 많이 봤지 어떻게 해준다는 가이드라인도 하나도 없지. 한편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 추가 지원과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도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더위 소식과 함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우선 폭염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지난 밤사이 우려했던 만큼의 많고 강한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또다시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는 모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7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는 보름 사이 2번이나 극한호우가 쏟아져 큰 생채기를 남겼는데요. 문제는 물난리가 날 때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피해는 매번 반복되고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시간당 90mm의 괴물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 도로는 온통 흙탕물을 뒤집었었고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은 어디에서 쓸려왔을지 모를 물건들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또 물에 잠겨 점포를 정리하는 상인은 기가 찹니다. 수십거리 들어가고 전 2시간 넘게 지금 푸고 있다고 못 푸고. 큰 비가 올 때면 피해는 반복됩니다. 저지대인데다 하천 위 복개 구조라 폭우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땜질식 처방에 치중하면서 근본 원인은 손도 못 댔습니다. 피해 보신 사람들 시기하고 국가 행정 시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뭐랄까 애가 타는 것 같고. 홍수 방어벽은 지난 2020년 큰 수해 후 130억 원을 들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일부 긴급 철거에 들어갔고 안 하는 이만 못한 사업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밀려온 빗물을 저지대로 가뒀다가 차차 흘려보내는 700억 원대 빗물그룹 사업인 북구 일대 우수 저류 시설은 공사 우선순위에 밀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느라 또 주민 설득이 늦어지며 수년째 계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수관 합류 지점의 배수 용량 자체를 늘리는 사업은 이제서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구별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의 단기 대응책을 즉시 실행하는 동시에 대형 우수저류 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수시설 정비와 차수막 설치와 같은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기후위기 시기에 대비한 도시 홍수 대책은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차례 폭우에도 상습 침수 지역인 우산지구와 백운광장 일대 피해가 적었던 것도 건설 중인 우수저류 시설과 지하 도시철도 공사 현장이 물끓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단 한 번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가 2028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호남 고속철도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의 포화로 고속철 좌석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복선화 사업이 완공되는 2028년 이후에나 호남선 열차 추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광주연구원 측은 고속철의 운행 횟수 등의 지표를 활용한 정밀 수요 분석과 함께 수요 기반의 탄력 운행 체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행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11일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제명이나 당원 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만난 김 장관은 참사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아 헌화합니다. 곧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과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겁니다. 김 장관은 공항 2층 회의실에서 유가족 50여 명과 1시간 반가량 면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조사기구인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조종실 음성 기록 등 참사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국제 규정에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정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한테 좀 공개를 해줘야지 저희도 덜 답답하겠다. 김 장관은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등 방안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토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좀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달 근거 자료 없이 참사 당시 조종사가 엔진을 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은 쏙 뺀 채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른다고 문매를 맞았던 국토교통부 사조위. 유가족들은 오는 2026년 6월쯤 예정된 최종 보고서 공표 시에는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강화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서 부정선거, 대선 무효 등이 적힌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늘고 철거 민원도 폭주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한국 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63대선은 무효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며 한중 양정상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엄청 불편하죠. 저 가짜뉴스가 아직도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철거를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런 거 다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을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거. 하지만 이 같은 현수막 철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용에 불만을 품고 현수막을 훼손한다면 오히려 재물 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내용과 디자인을 새로 바꿔 달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민원이 수십 건씩 빗발치고 있지만 지자체는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최근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순천시 질의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규칙기관이 초과하거나 이런 좀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 조치하고 그 외에는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익을 훼손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굉장히 위험한 선동의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무책임함 뒤로 피하지 말고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법 현수막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관련 정당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족구병 검출률이 6월 셋째 주에는 28.6%였지만 넷째 주에는 100%로 급증했고 7월에도 평균 검출률이 84%에 달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손발과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원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손목이 절단된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평동의 한 공장 기계설비에 양손이 낀 50대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2시간 동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헬기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단 환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증 외상센터가 아닌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구급대에 연락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다른 수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남 최초의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내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암벽을 타고 로프를 건너고 트럼플린 위를 마음껏 뛰어오릅니다. 스포츠형 실내 체험시설이 목포시 용해동 갓바위 문화타운 중심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플레이파크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목포시가 7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민간에 위탁해 오는 8일 정식 개장합니다. 실내 면적은 농구장 4개를 합친 1,600여 제곱미터로 전남 최대 수준입니다. 트램폴린과 수직 슬라이드, 공중 모험 시설 등 7개 테마 14종의 이색 체험놀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미술관과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시설이 몰려있지만 대부분 관람과 전시 위주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안전하게 뛰어놀고 즐기는 공간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우리 목포는 전시나 공연 시설이 많지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직접 몸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즐기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플레이파크는 놀이와 신체 활동이 결합된 체험형 여가 공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주실 수 있는 지역형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시설 안정과 좀 프로그램 다양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에 특히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시설이 더해지면서 갓바위 일대의 활용폭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발주한 상반기 에너지 저장 장치 입찰 물량 500여 메가와트를 전남이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입찰에는 전국 5개 시도가 참가해 전남 영광과 무안, 진도, 고흥, 광양, 신안 등 6개 시군 7개 사업이 선정됐고 제주 지역 이외의 육지에서는 최초입니다. 낙찰 물량은 총 523메가와트 규모로 1시간에 523메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 용량입니다. 전라남도는 6시간을 발전할 경우 전남 가구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45만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며 사업비 1조 5천억 원, 9,3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양궁연맹 총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양궁연맹 총회는 16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회의로 규정 개정과 차기 집행부 선출 등의 의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와 호텔업계 등 각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3만 명이 신청했지만 업체들이 할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반쪽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제주 관광 홍보 행사. 침체된 제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에 오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선보인 핵심 사업이 제주 디지털 관광증입니다. 여행객들이 사전에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도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이용권에 해당하는 나우다 패스를 도입한 것. 렌터카와 관광지, 카페 등 참여업체를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얼마나 할인에 참여할지 도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만일에 디지털 관광증이든 도민증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지 할인이 될까요? 할인 혜택을 좀 기본적으로 좀 부여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관광업체들은 자유이용권인 나우다 패스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할인을 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참여해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커피를 방문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무조건 1,500원인 거예요. 그 어떤 커피숍이든 그 가입되어 있는 것은 관광지는 무조건 4,000원인 거죠.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자는 굉장히 많은 의무증은 좀 갖고 있는 상태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나우다 패스는 보류하고 제휴업체에 자발적 할인 혜택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1일권, 2일권 같은 그 자유이용권 형태의 패스보다는 이 테마가 있는 웰리스라든지 마을 관광이라든지 그런 테마 특화된 그런 패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우다 패스를 앞세운 홍보로 제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 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둔 디지털 관광증. 업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제주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 10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올해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별 사정에다 법률적 다툼도 있어 개장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피서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과 가까운 바닷물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수영 안전선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물놀이 가능 구역은 좁고 외곽에는 수영 금지 푯말이 꽂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수욕장이 운영됐던 이곳은 올해는 마을과 양양군 사이에 다툼이 생겨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불편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일단은 다 되니까 좋았던 기억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파라솔을 일단 빌리지 못해서 여쭤보니까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상안전요원은 2명이 배치됐지만 해변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샤워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샤워실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되면은 저기서 해수욕 하려고 왔는데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안 열려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동산항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못한 이유는 야영장 운영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의심된다며 양양군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측은 야영장 운영자가 4년 전에 이사 온 마을 주민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해수욕장 관리 운영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마을 측은 야영장과 해수욕장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의상실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야영장이랑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된다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에게도 해수욕장 좀 운영을 포기해달라는 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일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한 시군은 강릉과 삼척, 속초, 양양 등 4곳에 이릅니다. 마을에서 운영해야 하는 해수욕장들은 올해도 각 마을 사정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10여 곳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은 몇 년째 미개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해수욕장 지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광주 현직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수능 모의평가가 일선 학교에 배포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89명의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수능 대비교사 지원단이 개발한 수능 모의평가인 광주 최종 완성을 이달에 관내 52개 일반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된 모의평가지는 학교별로 평가 일정을 정해 시행하거나 수험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었고 오는 10월 한 차례 문제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호남 지역 최초로 대한민국 조리 명장으로 선정된 안유성 명장을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안유성 명장은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조리 명장으로 선정됐고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도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더위와 함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지난 밤 사이 우려했던 만큼의 많고 강한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역시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오늘보다는 모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점차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27도 안팎으로 매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순천 33도, 광양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